서대문 독립공원에는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독립공원은 서대문 형무소가 있던 곳에 만든 겁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곳이니 독립의 뜻을 되새기기 좋은 장소인 거죠.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면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독립문이 이 자리에 있으니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립문을 세울 때 말하던 독립의 대상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문을 세운 것은 1897년입니다. 일본이 대륙까지 노리며 야욕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권을 빼앗기기 전인데 이때부터 독립을 외쳤을 리는 없지요. 독립문이 서 있는 자리에는 원래 영운문이 있었습니다. 영운문은 모화관과 함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조선은 건국때부터 중국과 사대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세자 책봉이나 국왕측위 같은 중대사는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연호도 중국 것을 사용했지요. 조공을 바치러 조선의 관리가 중국에 가기도 하고 황제의 칙서를 들고 중국 사신이 조선에 오기도 했습니다. 모화관은 이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모화는 중국을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태종 때 서대문 밖에 모화루를 세웠다가 세종 때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습니다. 훗날 이 문을 고쳐 짓고 기와를 올린 뒤 영은문이라 했지요. 영은이란 은혜로운 대국의 사신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의 국왕은 모화관까지 가서 직접 맞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화관과 영은문은 조선과 중국의 사대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그 영은문을 헐고 세운 것이 독립문입니다. 1895년 김홍집 내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구려개교의 상징이라며 영은문을 철거했습니다. 그 후 독립문 건립을 추진한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1896년 돌아와 독립협회를 조직해 독립문 건립을 발의했고 여기에 고종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하는데 왕실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일본 역시 두 팔 벌려 환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에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 조선은 우리가 먹을 테니 중국 너네는 물러나라. 이제부터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 거다. 그거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선을 독립시켜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독립협회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는 논설을 써내곤 했죠. 독립협회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독립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에서 벗어나 일본의 품에 안기자는 거였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1896년 11월에 영운문을 철거한 바로 앞에 독립문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듬해 11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기공식에는 고종을 비롯한 황족과 고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4m를 살짝 넘는 정도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큰 건물이 없었으니 나름 위용을 뽐냈을 겁니다. 앞쪽에는 한글로 독립문이라고 쓰고 태극기와 오약꽃을 새겼습니다. 오약꽃은 조선왕실의 상징입니다. 영운문은 철거했지만 주초석은 그대로 남겨놓아 독립문이 이 주초석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화관은 독립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협회의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독립협회 설립자 중에는 이완용도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발기인 중 보조금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독립문 글자를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문 글자를 쓴 사람은 김가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가진은 조선의 주일공사를 지냈고 대한제국에서 법무대신을 지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독립문의 글씨를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 형편입니다. 일본은 독립문을 기특한 기념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을 소개하는 사진엽서에 독립문이 등장합니다. 1917년과 1928년에는 독립문을 크게 수리하는가 하면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했지요. 독립문 바로 옆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는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곳에 끌려갈 때 독립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묘한 기분이 드네요.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이라며 일본이 환영했던 독립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는 독립이라는 의미만 강하게 남았던 걸까요? 광복 후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기념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립국가를 세우자며 선거를 독려하는 포스터에도 등장하고
지폐에도 새겨졌습니다. 광복 30주년 기념주화에도 등장했네요. 독립문 주변으로 건물들이 차츰 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서대문에서 무악재 넘어가는 길에 꿋꿋이 서 있던 독립문은 1979년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성산대로의 금화터널과 사직터널 사이에 고가도로를 세우는데 그 길이 독립문을 지나게 되자 이전하게 된 겁니다. 독립문을 훼손하지 말고 도로 설계를 바꾸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독립문은 원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70m 옮겨가게 되었죠.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는 이전 경위를 새긴 독립문 이전비를 세웠고 독립문 자리였다는 표시와 이전 날짜를 새긴 동판을 묻었습니다. 독립문을 이전하고 주변을 정비한 뒤 1980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독립문 옆에 있던 형무소가 1987년 의왕시로 이전한 후에는 일대를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